야곱은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식들에게 말하였다. 어쩌자고 이렇게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애굽에는 파는 곡식이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좀 사오도록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을 게 아니냐. 그래서 요셉의 10형은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갔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에게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무척 심하였기 때문이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나아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절을 하였다. 요셉은 자기에게 절을 하는 형들을 알아보았다. 아, 형들이 곡식을 사러 여기까지 내려왔구나 하고 속으로는 무척 반가웠으나 겉으로는 짐짓 모른 체하고 형들에게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져 이곳까지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하고 형들이 대답하였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어도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요셉은 이러한 형들을 바라보자 오래전 가나안에서 살 때 형들에 대해서 자기가 꾸었던 꿈이 생각났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다그쳤다. 너희는 정탐꾼임에 틀림이 없다. 너희가 우리나라에 온 것은 이 나라의 어디가 허술한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알아보려고 온 것이다. 곡식을 사러 왔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렇지 않은가? 아닙니다, 총리각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먹을 것이 없어 이곳까지 곡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들입니다. 총리각하, 저희는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믿어주십시오. 하고 형들이 애걸하였다. 무슨 소리냐? 너희는 정탐꾼인 것이 분명해.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알아보려고 온 것이 틀림없어. 하고 요셉이 소리쳤다. 총리각하,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계신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본디 우리는 12형제였습니다만 막내는 지금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고 동생 하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형들이 설명하였다. 요셉은 계속해서 그들을 다그쳤다. 그래, 너희는 정탐꾼이 분명해. 내 말이 틀림없어. 내가 자꾸 다그치니까 너희가 아니라고 이런저런 거짓말을 둘러대는구나. 바로께서 살아계신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너희가 막내 동생을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여기서 한 발자국도 옮겨놓지 못할 것이다. 너희 형제 중 한 사람이 가서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오너라. 그동안 나머지는 여기 감옥에 가두어 두겠다. 너희가 하는 말이 정말인지 내가 알아봐야겠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해두겠지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막내 동생을 이리로 데려오지 못하면 너희는 분명히 정탐꾼일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 그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사흘 뒤에 요셉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내걸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가 내거는 조건을 그대로 따른다면 너희를 살려주리라. 너희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게 증명해 보여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너희가 머물러 있던 감옥에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줄 터이니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굶고 있는 식구들에게 곡식을 갖다 주어 굶주림을 면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희는 막내 동생을 꼭 이리로 데려와야 한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너희를 사형에 처하지는 않겠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사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는 서로 이렇게 한탄하였다. 그래, 우리가 우리 아우에게 못된 짓을 한 벌을 받는 거야. 아우가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돌아보지 않고 매몰차게 대했더니 급기야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야 마는구나. 아우가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 아이를 돌보았어야 하는 건데. 루벤이 답답하여 아우들에게 푸념하였다. 그러게 내가 뭐라 하더냐. 그 아이를 해치지는 말라고 말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우리가 그 아이를 죽게 하였으니 우리가 그 대가를 받는 것도 당연한 일 아니냐. 요셉은 형들 사이에 통역관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므로 형들은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서로 하는 말을 다 알아듣고 있었다. 요셉은 형들이 있는 앞에서 떠나 마구 울기 시작하였다. 잠시 후 요셉은 마음을 진정하고 다시 형들 앞으로 나와 형들 가운데에서 시므온을 지목해내어 다른 형들 앞에서 그를 묻게 하였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형들이 가져온 자루에 곡식을 채우고 또 그들이 곡식 값으로 가져온 돈도 도로 그 자루에 넣게 하였다. 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먹어야 할 양식까지도 챙겨주었다. 형들은 나귀의 곡식을 싣고 길을 떠났다. 길을 가다가 그들이 밤을 지내려고 어느 곳에 이르렀다. 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 자루를 풀었다. 그런데 그 자루 아귀에 돈주머니가 들어있지 않은가? 아니, 곡식 값으로 가져갔던 돈이 여기에 들어있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그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들은 정말 두려워 어찌해야 좋을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어쩌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시는 걸까 하면서 낙심하였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을 일일이 이야기하였다. 애굽 총리가 우리에게 엄하게 말하더군요. 우리더러 자기 나라를 정찰하러 온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하고 말했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12형제지요. 우리 형제 중 하나는 죽었고 막내는 지금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했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너희가 하는 말이 사실인 것이 증명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여기에 머물러 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가 굶주리고 있는 식구들에게 곡식을 갖다 주어 굶주림을 면하게 하여라. 하지만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그땐 너희 막내 동생을 이리로 데리고 와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만 나는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려보낼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이 나라에서 살아도 괜찮고 장사를 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형제들은 모두 자기 자루를 쏟았다. 곡식을 모두 쏟아내자 다른 자루 속에서도 각기 돈주머니가 함께 쏟아져 나왔다.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들은 모두 놀라며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가슴을 치며 말했다. 이거 야단났구나. 너희가 자식들을 모두 잃게 하는구나. 요셉이 없어지더니 이번에는 시므온도 없어지고 또 이제는 베냐민까지 없어지게 하려는구나. 왜 이리 괴로운 일만 일어나는지. 루벤이 아버지에게 여쭈었다.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만일 애굽에 가서 베냐민을 이곳으로 도로 데려오지 못하면 저의 두 아들 녀석을 죽이십시오. 이번 일은 저에게 맡겨주시지요. 베냐민을 꼭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절하였다. 안 된다. 그것만은 안 돼. 그 아이를 너희와 함께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도 이미 죽지 않았더냐. 그런데 하나밖에 안 남은 그 아이마저 죽는다면 어쩌란 말이냐. 내가 벌써 이렇게 늙지 않았느냐. 그 아이마저 죽는다면 나는 슬픔을 지고 스올로 내려갈지도 모를 일이다.